네, 이제 두 번째 교시에는 컨테이너를 통한 MSA 개발 방법 적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컨테이너라고 하는 지식, 테크놀로지를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프라 담당자,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 베이스를 개발했던 소위 하드웨어 베이스의 엔지니어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클라우드 지식과 컨테이너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품질 좋은,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생산성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컨테이너 기술은 하드웨어 개발자보다 하드웨어를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보다 개발자에 어쩌면 더 적합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교시에는 그 내용을 이어서 단순히 컨테이너라고 한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SI 프로젝트 또는 SM 유지보수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완전히 일하는 방법론을 바꿔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일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을 바꿨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A 아키텍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나의 그냥 올인된 아키텍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라고 하는 거 보시면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 메인 페이지가 하나는 뜨지만 여기에는 다 서비스가 다른 거죠. 검색 서비스가 있고 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또 이런 옛날에 리치 RSS 개념으로 뉴스 서비스들도 다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웹툰도 있을 거예요. 모놀리틱 아키텍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프레임워크가 똑같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검색 서비스도 자바여야 되고 이거는 자바의 JDK 버전까지도 동일해야 되죠. 이거 버전 또 다르면 충돌이 납니다. 메일도 똑같이 자바라는 언어만 써야 되고요. 뉴스도 자바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DB에 통합 DB 형태로 들어가든 분산 DB 형태든 그건 동케어인데 어때요? 사용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고. 이걸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해요. 또 하나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바로 어떤 거를 개발을 했다. 주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주문 프로그램이 주문이 있고 고객이 있고 예를 들어 상품이 있다. 이 상품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면 야도 자바 JDK 1.8, 1.7이어야 되고 고객 이것도 자바 1.7이어야 되고 상품도 자바 1.0 이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요. 프레임워크나 JDK나 자바가 다르게 되면 나는 node.js를 쓰겠는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똑같은 개발 방법과 JDK 버전과 프레임워크가 똑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한다고요. 대부분의 지금 아키텍처가 모놀리틱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한다고요.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웹 프론트라고 저희들이 다 나눠보겠지만 검색 서비스는 DJ 항구에 왜냐면 DB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일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DB를 지금 프레임워크가 다르죠. 스프링 프레임을 여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웹툰 서비스는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node.js, node.javascript을 쓴다고요. 요즘 노드, 앵글러, JS 이런 거 많이 쓴다고요.
굳이 와스에서 어떤 거를 DB에 대한 어떤 TP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드.js 많이 씁니다. 네. 앵글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요즘 뭐 조금씩 기능들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 트렌드는 지금 핀테크나 뭐 이런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는 노드.js 정말 많이 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같은 자바 계열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때요? 프레임워크가 다 틀린다고요. 우리 회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면 하나의 모놀리틱으로 쓰면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고. 그냥 똑같이. 근데 이거 다르죠? 이쪽에서는 지금 노드.js를 쓴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자바 JDK 버전이 달라도 돼요. 이쪽은 1.7이고 이쪽은 1.6이어도 된다고요. 프레임워크가 달라도 이 아키텍처는 가능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요. MSA. 서비스를 마이크로 잘게 쪼갠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예요? 다 디펜던트한 거죠. 검색 서비스가 죽었다고 해서 메일이 안 되는 거냐? 아니다. 검색은 안 될정 메일 서비스는 정상적이다. 메일 서비스가 안 될지언정 웹툰 서비스는 정상적. 웹툰 메일 검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들이 어떻다고요? 다 독립적이라고요. 독립적 아키텍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커플링을 최소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예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다르다.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한다고요. 요 MSA는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새로 발표되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RFP에 보시면 우리는 개발 방법론, 예를 들어 어떤 클라우드 기반이다. 예, 클라우드 이거 들어가면 그건 안 물어도 그 SI 회사들의 개발 방법론은 뭐라고요? MSA입니다. MSA.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요. 요것도 들어가는 게 기존에는 어떤 거 있었어요? 빅데이터 솔루션들. 네, 빅데이터 솔루션을 쓴다? 그러면 MSA로 보이는 게 타당합니다. 네. 대부분 거기에 지금 하둡을 비롯해서 그런 솔루션들이 예를 들어 RFP 제안에 나왔다고 하면 그거의 요구사항, 개발 방법론은 MSA 아키텍처를 지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솔루션 자체가 이미 이런 아키텍처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클라우드, CI/CD, 애자일 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네, 빠른 배포, 이런 뭐 분리된 서비스, 커플링을 최소화한다. 서로의 서비스에 독립적이다. 저쪽 서비스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어떤 거다? 결국은 MSA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MSA 아키텍처로 가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각각의 서비스에 독립적이다. 그러면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야 되냐? 똑같은 랭귀지 자바에, 똑같은 자바 버전에,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별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있죠. 그래,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한쪽에 장애가 난 것이 다른 쪽에 장애는 안 주겠네. 그런데 야, 요거 만약 배포하려면 머리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 00시에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메일 서비스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웹툰도 오늘 업데이트하는 날이에요. 그럼 배포 어떻게 되겠어요? 통합 배포가 무지무지하게 힘들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모든 걸 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어떤 기술들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신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의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거. 예를 들어 과거의 기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좋기는 한데 코스트 소요가 너무 많아. 일정이 너무 오래 걸려. 품질이 안 나와.
또 요즘은 워낙 시큐리티 보안이 또 핫 이슈다 보니까 과거의 방법론은 보안에 너무 약해. 껐다 가면 개인정보가 털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 구조야. 과거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그거를 조금 더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고요. 완전히 대체는 안 돼요. 예, 과거의 기술이 예를 들어 50이라는 지표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기술은 이건 100이다. 이런 기술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60, 75 이 정도라고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과거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나오는 게 현재의 신기술들이잖아요. 일부 개선이죠, 일부. 모든 걸 또 개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아키텍처의 종점이냐?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지 MSA가 모든 것에서 월등하냐? 그러지는 않다고요. 야 역시 수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뭐 잠깐 얘기는 해보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s-is 상태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할 때 왜 MSA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느냐? 훨씬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의 즉각적인 어떤 애자일 서비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MSA와 잘 맞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현존하는 기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중에서 MSA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우리한테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술을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단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MSA 아키텍처를 공부하시거나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에 있었던 모든 개발은 다 잘못된 거고 MSA만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에요. 이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가보시면 둥글둥글하게 다 돌아가요. 어디에서는 MSA를 쓰고 어디에서는 기존 방법을 쓰고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소프트웨어 이 SI 세계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상 갑을병정 진사업이 쭉 하청업체가 있는 관계상 이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는 거 PM이 있어서 간트 차트로 나 오늘 일 얼마큼 냈고 진도 얼마큼 나갔고 이 일정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폭포수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폭포수 모델은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에서 다 사용이 돼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과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SA 아키텍처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키텍처 중에는 가장 발전된 아키텍처이고 우리 회사의 IT가 지향하는 관점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그거를 염두하고 있다면 MSA 아키텍처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핀테크라든지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포탈, 이런 서비스, 쇼핑몰 포함해서, 종합 쇼핑몰 포함해서 이런 웹이나 앱,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프로그램들은 MSA가 잘 어울린다라는, 궁합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현재 as-is 팩트입니다. 모든 거를 다 가져다 주는 보물창고는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단점들은 또 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내일부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무조건 MSA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음 달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는 MSA 아키텍처로 개발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MSA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 인프라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깔리고 문화가 깔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거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MSA가 되는 거지. 우리는 내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지향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MSA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했던 방법을 모노리틱 기반의 개발,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모노리틱 아키의 단점이 뭐냐? 아까 계속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던 게 그런 거죠. 이게 프레임워크에 종속이 된다고요.
프레임워크가 종속이 돼요. 내가 프레임워크를 자바 기반의 스프링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다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바만 쓴다라는 거죠. 근데 MS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자바라도 하더라도 서로 다른 JDK를 쓸 수 있다고요. 다른 버전의 자바를 쓸 수 있다고요. 심지어 이쪽은 자바고 이쪽은 뭐 고언어고 이쪽은 파이썬이고 언어가 달라도 된다고요.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 IT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속이.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가장 큰 단점, 프레임워크에 종속화된다. 프레임워크 언어에 종속이 된다. 예. 자바면 자바만 써야 되고 그 JDK 버전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가 효율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비효율성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MSA 아키텍처가 앞 기술에 대비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대비.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놀리틱 역시 MSA 대비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효율이라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기술에 비교를 해봤더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스케일 아웃이 쭉 옆으로 늘려가는 게 어렵다. 서버 분산 기술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서버.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체의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 쭉 증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IBM AIX 서버인데 예를 들어 이게 CPU가 1.7기가라고 해봅시다. 스케일 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CPU를 계속 더 꽂는 거예요. 4개를 더 꽂아서 4코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 서버 자체 하나의 하드웨어 박스를 이렇게 업하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요거를 스케일 업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죠. 수직적인 개념. 이에 비해서 스케일 아웃은 어때요? 예를 들어 와스 서버 1번이 있어요. 하나의 서버가 있어요. 와스 서버. 예를 들어 뭐 레드햇의 제이보스라고 해봅시다. 요즘 이름이 바뀌어갖고 와일드플라이라고도 일부 부르는데 제이보스, 레드햇, 와스를 쓴다고 해보세요. 와스 2번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근데 부하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와스 3, 4, 이 와스 1번, 2번 서버의 하드웨어 스펙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새로운 3번, 4번을 늘린다고요. 옆으로 쭉 확장하는 걸 횡적으로 늘리는 거. 이걸 뭐라고요? 스케일 아웃이라고 한다. 결국 스케일 아웃은 뭐예요? 부하 분산, 디스트리뷰션, 분산의 개념이에요. 분산. DB 중에서도 분산 DB가 있죠. 바로 스케일 아웃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종적으로 수직으로 쭉 올리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웹서버, 와스 서버의 대수를 늘린다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스케일 아웃 개념이에요. 스케일 아웃 개념. DB 서버에 CPU 메모리를 증설한다. 이건 뭐예요? 스케일 업 개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개념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하는 거, CPU 메모리 스토리지들을 더 증설하는 개념, 스케일 업. 그게 아니라 이 서버 옆에 계속 대수를 늘려가는 거, 횡적으로 늘려가는 거. 와스 서버가 2대였는데 와스 서버를 4대로 늘리는 거.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스케일 아웃이라고요. 그럼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부하가 받을 때 이 분산 프로그래밍은 또 다르잖아요. 코딩에서 분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존 모놀리틱으로 하면 이 분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하 분산이라는 게. 개발자가 그런 하드웨어 지식까지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요. 뭐 클러스터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토큰은 개발자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알아서 그 이미지를 복사해서 죽으면 다시 띄워준다고요. 그냥. 이게 스케일 아웃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몇 개로 가지고 갈 거냐, 팟을 몇 개로 가지고냐에 따라서 이게 스케일 아웃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발자는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
또 세 번째, 변경이 엄청나게 어렵죠. 변경이 어려워요. 예. 서비스를 바꾸려고 해요. 뭐 서비스가 바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스 코드가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때요 지금? 공소 엄청나게 들잖아요. 소스 코드 바뀌면 어디가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지 다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뭐 나와 있는 체인지 플로우라든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타 유료 뭐 솔루션들 아니면 직접 개발한 영향 분석 툴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쪽 서비스가 바뀌었을 때 어디가 바뀌는가 그나마 도식화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유틸리티나 툴이 없다고 하면 소스가 바뀌었을 때 서비스에 어떤 영향도를 팔 거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이래서 장애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래서 장애가 나는 거라고요. 예. 소스를 배포했는데 잘못 배워갖고 프로그램 장애가 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 바꿔서 말하면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바뀌었을 때 어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는 테스트를 충분히 못 해봤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요. 모노리팅. 왜? 하나 바꾸면 서버 내려야 되니까. 예. 저 오늘 홈페이지 개선 작업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홈페이지 서버를 내리고 거기서 지금 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같은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서버를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영향라는 거. 변경이 어려워. 뭐를 하나 하려면. 그리고 MSA 대비해서 야는 커플링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는 주문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는데 주문 프로그램만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 이쪽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주문 프로그램 고객 프로그램도 안 돌아가요. 야하고 디펜던시가 강해갖고 작업은 주문 프로그램에 배포 영향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인터페이스를 받은 고객 프로그램도 안 돌아간다고요. 이게 모놀리틱이라고요. 모놀리틱. 예. 무슨 얘기예요? 다른 팀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이 팀인 우리도 대기를 해야 돼. 그 작업하고 나서 뭐가 변경됐는지 알려봐야 되니까. 이게 대표적인 지금 뭐 이런 거죠. 유통 프로그램, 종합 쇼핑몰들 프로그램 홈페이지 있고 메인 DB 있고 홈페이지에 웹 프론트 앞단에 있는 프론트 서비스를 바꿨더니 뒤에 백엔드가 안 된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변경을 봐야 된다고 연경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어쩌면 모놀리틱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장애가 전체의 장애로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프레임워크 그림에 들어오잖아요. 모놀리틱은 하나로 통일 서비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 전체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종합 쇼핑몰 프로그램 종합 쇼핑몰이에요. 여기에 뭐 주문 고객 뭐 회원 이거 다 있어요. 예. 회원에서 장애 나면 통입니까? 다 장애가 나는 거죠. 하나의 장애가 전체의 장애로 확대될 수 있다. 장애가 너무 커지는 거죠. 한 곳에서 장애 나면 그러니까 MSA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받는 거죠. MSA는 어떻다고요? 주문 프로그램이 죽었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고객 프로그램은 영향을 안 받는데 야는 하나의 장애, 그러니까 주문 프로그램이 죽으면 옆에 있는 고객 프로그램도 같이 죽는다. 하나의 장애가 전체의 장애로 프로파게이션, 전파된다. 어쩌면 여러분들 IT, SM 하고 있는 시스템 메인터넌스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하나의 장애가 너무 큰 전체 장애로 이어지더라. 이게 바로 모놀리틱 개발의 한계가 되는 거죠. 모놀리틱 아키의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을 겁니다. 자, MSA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MSA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놀리틱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응용 계층,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층 있는 어떤 존재하는 걸 봤을 때 어때요? 다 하나의 통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가 통으로 존재를 해요. 여기에 마름모가 장애가 나면 옆에도 다 장애가 나는 거죠. 이에 비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마이크로 잘게 쪼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종의 각각의 사일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사일로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펑셔널적으로 사일로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사일로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서비스 4. 자, 주문 프로그램.
고객 프로그램, 상품 프로그램, 예를 들어 매출 프로그램, 이게 다 독립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주문이 죽는다고 해서 매출은 아무 영향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상품이 죽는다고 해서 고객이 죽지는 않는다고요. 똑같이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다 분리되어 있다. 하나의 장애가 다른 쪽의 장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문 프로그램은 단넷 프레임워크. 여기 상품 프로그램은 자바인데 스프링. 예. 여기 예를 들어 매출 이런 쪽 프로그램은 또 여기는 우리는 노드.js를 쓰는 거예요. 다. 여기는 똑같은 자바인데 여기는 JDK 1.7이고 여기는 1.6이고. 프레임워크에 디펜던트하고 언어에 디펜던트하고 제일 큰 게 뭐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에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거는 좀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예. 서비스 A, 서비스 1, 2, 3, 4 각각의 펑셔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적으로 각각의 별개의 영역이 존재를 해서 하나의 장애가 다른 쪽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커플링의 관점으로 보면 커플링이 느슨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MSA라는 게 이렇게 무한한 꿈만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내가 클라우드를 쓰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지식을 쓰면 모든 세상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를 얻었으면 뭐를 또 손해보는 게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잡성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서비스는 Node.js를 쓰고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고 저쪽은 고언어 쓰고 우리 쪽은 파이썬 쓰고 옆에 쪽은 자바 쓰고 복잡성, IT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넘겠죠. 복잡성이 증가한다.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거예요. 데이터 중복, 일관성의 문제, 컨시던스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컨시던스. 데이터의 중복이 되면 각각의 예를 들어 입력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빅데이터 들어오면서 데이터 중복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 일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DB 시간에 배웠겠지만 DB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1이라고 써놨는데 누가 와서 이거를 2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이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데이터 중복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 데이터가 안 맞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MSA 쪽에서는 항상 그 라스트 업데이트 데이터 값이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관성의 문제가 크다고요. 각각의 입력값을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받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성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 순간 내 인계층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데이터를 1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를 2로 엎어칠 수 있는 일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테스트가 어렵죠. 특히 통합 테스트. 이건 1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태를 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이쪽은 지금 Node.js로 돌아가고 저희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예를 들어 통태를 때린다고 하면 테스트가 엄청 어렵겠죠. 네 번째는 배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면적인 게 CI/CD를 쓰니까 CI/CD 툴을 쓰니까 배포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한 배포는 그런 건 쉬워주는데 그런 배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게 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그 다음에 웹툰 서비스, 메일 서비스를 오늘 같이 다 배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젠킨스라든지 이런 메이븐이라든지 최신 CI/CD 툴을 사용해서 확정된 거를 배포하는 릴리즈 시간이나 이런 거는 단축이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한 번에 배포할 그 배포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4번은 헷갈림이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배포라고 하는 것은 MSA 클라우드 컨테이너에서는 오히려 배포가 쉽다라고 하던데 왜 배포가 어렵냐? 무슨 말이냐? 그런 어떤 내가 만든 소스의 배포, 이런 CID, CD 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복잡성이 증가하니까 각각 프레임워크가 다 다르니까 그거를 한 날 한시에 배포하려면 그 배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속도라든지 CI/CD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배포는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컨테이너 지식을 얻었는데 컨테이너 지식이 단순히 테크놀로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하는 아키텍처 형태가 바뀌게 된다. 기존의 모놀리틱이었다라고 하면 서비스별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커플링이 최소화된 MSA 아키텍처로 결국은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